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요. 비상시국이라요. 이 질문부터 해야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국 상황인데요. 12.3 내란 사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려운 사회적 상황인데요.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저는 예비곰속이 되겠구나. 저희들은 이제 과거 계엄 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음, 대통령 담화문 취재해 보니까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다 반국가 세력으로 척결해야 될 대상이니까. 네. 그래서 서둘러서 사무실로 출근을 했죠. 음, 잡혀가더라도 국민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네. 나갔었는데 음, 어, 현장에 나가보니까 계엄 시에 우리 자치정부 매뉴얼은 없더라고요. 어, 예, 다만 이제 뒤늦게 행안부 쪽에서 음, 다음 날 그 민원인들에게 청사문을 열지 마라. 그래서 음, 그거는 불가능하다. 네네. 민원인에게 청사문을 뭐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음, 개방할 것을 음, 결정하고 비상 대기 상태로 우리 간부들 소집하려고 음, 했었는데 이제 계엄이 해제돼서 소집은 안 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봐서 내란인 게 너무 분명하고 음,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민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환율도 너무 지금 불안정하고 그래서 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음, 여야를 떠나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래서 대통령 직무가 빨리 정지되고 음, 탄핵이 가결돼서 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게 되었기를 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통령이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 음, 문제를 풀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음,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음, 위원장 임명 제가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사직 수리도 했어요. 음,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에 가장 핵심적인 행위가 이제 인사권인데 네.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거거든요. 음, 특별히 이 마지막까지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음, 국지전을 일으킨다든지 음,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빌면 뭐 또 다른 일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하루빨리 직무가 정지되도록 하는 게 음, 필요하고 미국에서도 주요 당국자들이 한국 방문을 취소하잖아요. 네. 외교적으로 지금 미국도 정권 교체기인데 음,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음, 경제적으로 환율이 폭등하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음, 어쨌든 저는 뭐 중구청장이니까 음, 우리 공직자들이 모든 국민의 봉사자로서 네. 시민의 일상, 민생을 안정적으로 잘 챙기도록 음.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12.12 쿠데타 때도 아마 학생 신분이셨을 것 네, 같고, 그렇습니다. 12.3 내란 사태도 또 겪으시고 계신데, 그 두 개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때는 훨씬 음, 광범위하고 일상적 계엄과 음, 비상계엄으로 이제 보통 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일상이 계엄 속이었거든요. 그 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1980년대 초반도 음, 일상이 계엄과 같은 통제 속에서 음, 언론 통제도 하고 뭐 영장 없이 음, 체포하고 고문하고 뭐 음, 이랬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일상의 계엄은 없어진 거죠. 사실은 음,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의 가치, 네, 시민주권의 가치를 일상에서 누려오다가 음,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이렇게 다가온 거여서 네, 충격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네, 상식적으로 이런 일을 할 음,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음, 있었겠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계엄령 설 나온 거에 대해서 음, 제정신이냐 망상을 버려라 이렇게 한 거에 음, 대해서 사과하는 기사를 썼잖아요. 음, 그것처럼 그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네, 발생한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음, 대통령 직무가 즉시 중지되도록 하는 음, 헌법적 절차가 네.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국민들 집회가 대단한데요. 이번 집회의 특징이 10대, 230 세대가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상당한 의미 있는 변화인데요. 세대 교차라고 볼 수 음, 있죠. 집회 문화도 어제 우리들 공원에서도 음, 있었고 우리들 공원에서도 집회가 있었고 뭐 음, 곳곳에서 있는데 음,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집회가 끝나고 나면 네, 그리고 문화 축제로서의 집회가 되고 음, 있고 음,
대체로 봐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네. 그분들의 특징이 시용품을 많이 가져와서 주위 사람한테 나눠줍니다. 네. 핫팩도 나눠주고 응원봉도 빌려주고 과자도 나눠주고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의 성장 과정에서 이른바 아이돌 팬덤을 경험했던 과정에서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 네. 응원하는 방법, 이게 이제 그대로 이 탄핵 촉구 집회로 투영이 돼서 네. 아주 밝고 명랑한 거의 뭐 K-팝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정도로 네. 그렇지만 단호한 결의를 표현할 줄 아는 큰 우리 사회의 변화. 이게 우리가 우리 사회가 위기를 맞고 있지만 K컬처의 위대함 이런 네. 걸 오히려 전파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네. 중구 청사예요.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의 일상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뭐 공직자의 자세 이런 거에 대한 주문, 메시지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 뜻으로 그렇고요.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네.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민생이 되어버렸어요. 그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가 위협이 그 파괴 행위를 막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고 네. 민생을 지키는 일이니까 그걸 큰 표제로 걸고요. 우리 공직자들은 시민의 일상,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중구청 이야기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12월 연말이고요. 한 해 결산도 하셔야 되고 내년 구정의 방향도 잡으셔야 되는 시기인데요. 많이 고생하고 계시죠? 예, 우선 우리 행정적으로는 자치행정의 일반적인 주기가 지금 이제 예산심의 하는 때입니다. 네. 예산이 재정 방식으로 표현된 구정 계획이니까요. 중구에서 지금 25년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4월에 재선거를 통해서 취임을 하게 돼서 그동안 정책 자문단을 만들어서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정돈해 왔고요. 그 정책 과제, 주요 정책 과제들을 예산 편성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협력을 이제 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제가 크게 생각하는 방향은 하나는 특별히 다르게 일하는 자치정부, 두 번째는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원도심, 네. 세 번째가 이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선순환 경제 기반 구축, 그리고 누리는 사람 중심 복지 환경 인프라 확대, 네.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평생 학습 도시 건설의 방향을 가지고 네. 꼭지별로 이제 여러 가지 실천 과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회가 새로 선임된 자치단체장의 역점 사업에 대해서 공감하고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뭔지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는 뭐 우리 지역화폐를 네. 중앙정부도 대전시도 안 하고 있어서 특별히 강화해서 300억 원 규모 정도 그 지역화폐를 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복지 지출과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이런 게 다 분절적으로 돼 있거든요. 특히 복지사업소나 병의원을 가야만 제공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살고 있는 곳에서 주민과 함께 스스로가 돌보는 통합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도 역점을 둬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재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신 지 9개월 되셨는데 벌써 많은 일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9개월 동안 해보시니까 소회가 어떠십니까? 네, 제가 버스 타고 출근을 해요. 이제 우리 관용차 사용 기준이라고 하는 게 출퇴근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라라는 지침이 있어서이기도 한데 네. 가능하면 이제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걷는 게 좋은 게 좋지 않는가 싶어서 다니고 있는데요. 퇴근할 때는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관용차도 쓰고는 합니다만은 또 사람들 주민들 말씀을 그 기회에 더 많이 듣고 현장도 많이 살펴보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명찰을 차고 다녀요. 그러게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저를 알아보는데 말씀을 못 꺼내시는 분들을 몇 분 봐서 제가 명찰을 차고 있으면 이렇게 표시냈으니까 필요하신 얘기 하셔라 이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보면 올해 석교동 주민이었다가 구청장으로 바뀐 한 해였는데요.
좋은 정치가 뭘까 하는 거에 대해서 늘 깨워서 질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좀 네. 생활해왔던 편입니다. 그 좋은 정치가 뭘까에 대해서 이런저런 책도 보고 그 좋은 정치인이 되는 법 이런 책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오바마 대통령 회고록을 본다든지 이런 쭉 봤는데 아,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좋은 사람이 되라라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그 특별한 기교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서의 품성과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진심으로 대하라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건 너무 오만한 것 같아서 적어도 나쁜 사람은 되지 말자라는 결심을 하고 지내는 한 해입니다. 작지만 우리 구청장으로서의 권력을 개인과 제 측근에게 이용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기관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자. 네. 그걸 잘 해결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리고 무슨 문제를 책상머리에서 생각하지 말고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답을 찾자. 네. 이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자. 그게 힘들면 나쁜 사람은 되지 말자. 예, 인상 깊게 들립니다. 취임하시자마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죠. 이전 대응으로 바쁘셨는데 결국 이전을 했습니다. 실제 보시면 이전 전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뭐 소진공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네. 우리 중구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었죠. 네. 그 현재도 공실이에요. 그래서 비어 있어서 좀 썰렁한 마음, 그 바로 중구청 건너편이어서 네. 썰렁한 걸 매일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중구에 와 있는 유일한 중앙정부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공공기관이 단순히 하나 빠져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정부 여당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게 아니냐. 원래 소진공이라는 게 소상공인,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설치 당시서부터 그런 상징적인 장소로 중구에 와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같은 대전에 유성으로 빼나가는 식의 결정을 한 건데 이거는 핵심 사유가 직원들의 불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좀 송구한 말씀으로 하면 기관 설립의 목적과 다르게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옮긴다는 것은 목적 네. 전체라고 봐야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 의식이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런 개별 기관의 이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정부 여당이 통제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한편으로 박성호 이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전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거든요. 네. 그러면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렇지 않도록 준비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대응도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뭐 이전했기 때문에 다른 시 산하기관이나 중앙부처 산하기관들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또 국가적 불행 혼란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산하기관 이전이나 이런 거는 조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국에는 중국 국민들이나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컸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청장님 골목 상권 지키기 위해서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예, 뭐 다들 어려운데요. 우선 경기가 어려운 게 그 꼭 소상공인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소상공인 골목상권들은 그 어려움이 같은 어려움이 아니라 훨씬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돕는 것과 관련해서 지역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큰 문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작은 소비 하나를 하더라도 인터넷 구매, 이른바 이커머스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네네. 동네에 있는 점포, 가게를 찾아가기보다는 인터넷으로 뭘 사게 되면 그 돈은 다 여기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고 우리 지역에서 소비한 게 또다시 재투자되는 순수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중구의 지역 순환 경제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핵심 수단은
내년 5월 발행 예정으로 음. 중구 지역 사랑 상품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온통대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시에서 하던 게 그 예산 다 대폭 삭감하고 활용이 잘 안 되는 수준으로 없애가고 있어서 네. 중구 사랑 상품권을 발행 준비 중에 있고요. 음. 내년 5월이면 발행이 될 것 같은데 의회에 총 300억 원 규모, 네. 그 구비는 한 30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니까 할인 보전하는 거, 그다음에 발행 드는 경비 이런 거 합쳐서 31억 원 정도 드는데요. 시범적으로 300원 규모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보고 이걸 통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진단해보면서 더 네. 발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보자 이런 건데 네. 한편으로는 우리 가계 경제에도 부담을 좀 줄어들이는 게 되고 또 지역사랑 상품권 쓰면서 다른 물건도 좀 구매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원도심 상권들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우리 성심당을 중심으로 하는 은행동, 우리들 공원 인근의 대흥동, 그다음에 길 건너의 선화동이 크게 보면 중앙로의 하나의 블록입니다. 네. 그래서 요걸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서 가로도 개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도 좀 하고요. 네. 성심당이 사실은 1천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데거든요. 네. 뭐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만 대전이 브랜드 1위 도시라고 하는데 성심당을 빼면 꼴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1천만 명 이상이 오는 성심당이 지역의 인근 상권에 어떻게 유의미한 소비 진작의 과정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생활인구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늘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길도 종합적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전을 노잼 도시라고 하는데 저는 뭐 노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노잼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키우는 그 노잼이라고 부른다는 건 우리 중구다움을 잘 키워나가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네. 끌어들이는 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동네 상권과 관련해서 주차장을 늘리는 게 뭐 늘 대안은 아니지만 필요한 면이 있어요. 꼭 필요한 면이 있어서 주차장도 새로 짓고 우리 원도심 상권에 그 민영 주차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의 진출입로라든지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역 순환 경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골목 상권을 키우고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영시축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결국 영시축제도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뭐 대전시장님도 주민의 선택으로 뽑히신 분이고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응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단시간에 모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라든지 또 청결, 위생 문제, 그리고 바가지 손님이 없도록 제가 축제 전부터 축제 기간 내내 매일 다리가 불편할 정도로 돌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우리 공직자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먼저 드리는 것은 제가 무슨 영시축제를 무조건 반대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다. 네네. 우리 대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시의 정책 결정이니까요. 존중한다는 뜻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장우 시장님이 노잼도시 대전을 벗어나서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로 대전을 만들어가자는 뜻을 가지고 또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나가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시작한 일인데요. 근데 중앙로 전체를 굉장히 그 교통이 붐비는 기간을 열흘 넘게 다 완전 교통을 차단하고 네. 행사를 진행하는 것밖에 없는가. 실제로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러는데 지하상가의 축제 기간 내내 사람이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매출은 대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그 상가에서 구매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유명한 성심당도 공식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영시축제 기간에 현저히 매출이 준 거로 합니다. 네. 그러면 뭐 다 줄었냐?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차량을 가지고 구매 의사를 가지고 오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나뉘는데 축제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의
구매 업종과 업태가 꼭 우리 지금 원도심 근처에 꼭 있느냐. 그런 정도 비용을 들여서 그런 정도를 효과밖에 못 내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네. 그 축제가 열리지 않았던 우리 중구 지역 상권 중에 태평 그 먹자골목이나 오리 먹자골목은 오히려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동네에서 조금 늘었는데 왜냐하면 중앙로 쪽에 가서 뭘 하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풍선 효과가 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현장에서 늘 안전을 위해서 지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열흘 내내 이렇게 막는 게 그것도 제일 뜨거운 한여름에 맞는 일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중앙로 사거리 전체를 막는데 낮이라도 거기는 좀 차량 통행을 하게 해줘야 지역 상권도 살고 뭐 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제 내용 측면에서는 대다수가 연예인들 불러서 공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일 텐데 또 그게 불가피한 면도 있겠죠. 그런데 영시 축제만의 자기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 정체성에 맞는 콘텐츠가 무엇인지는 아직 좀 정립이 덜 된 게 아니냐. 예를 들자면 부산 국제영화제는 영화를 보러 전 세계 사람들이 오거든요. 네. 그리고 소비합니다. 주무시고 뭐 이런 구조인데 지금은 평범하지만 조금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평범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는 축제가 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고요. 세계적인 민간 주도 축제로 유명한 게 그 에딘버러 축제인데 에딘버러 축제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수도인데요. 완전히 민간 주도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오고 상시적으로 하고 그래서 축제의 정체성과 콘텐츠의 컬러를 분명히 하면서 민간 주도로 함으로써 실제적인 효과를 내도록 준비하는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요, 진정성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대전시에서 좀 받아들이고 좀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서 좀 다 같이 협의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겠죠.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무조건 뭐 영시축제를 반대한다, 영시축제를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례적인 방문이 아니라 우리 대전에 대한 관계를 잘 맺도록 하는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것이 되기 위한 이런저런 제안들은 시도 잘 수렴해서 개선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우리 청장님께서 거시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원도심이 있는 도시의 개별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시각이신 거죠? 예, 그런 면이 참 큰데 우리 대표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제 선거 때 주장이기도 했는데 네. 원도심들이 어려워진 게 대개 원도심 자체가 뭘 잘못하고 이래서 어려워진 게 아니라 원도심의 성장 잠재력을 뺏어서 신도시로 다 보내버렸어요. 네네네. 우리 저 중구에 있던 시청부터 빠져나갔고 법원도 빠져나갔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원도심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뺏어간 사람들의 잘못이거든요. 네. 그런데 성장 잠재력을 뺏어간 대신에 네. 다른 방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 국비로 특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또 네. 원도심의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교통, 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례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네, 그런 법이 좀 필요하고 특히 원도심 이게 대전 중구만 또 대전 동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신도심과 원도심으로 쪼개져서 이른바 도시의 이중화 현상이 네.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제도로서 필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전 중구도 인구 감소 지역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구 감소 지역에 들어가고 이른바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 되는 거에 대해서 생활 인구를 늘려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좀 고민하고 주민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눈에 띄는 성과도 있었고 정책 방향도 잡았고 정책들도 많이 준비하고 계신데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아니요, 뭐 눈에 띄는 성과는 없죠. 뭐 사실은 이제 8개월쯤 돼 간 거니까요. 네. 뭐 크게 아쉬운 부분도 없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표시나는 성과도 없지만
특별하게 아쉬운 것도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정해진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성과를 내느냐 관계없이 네. 법령에 의해서 업무 분장표에 의해서 정해진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주민들도 구청에 뭘 해달라고 자꾸 하셔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음.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조금 더 내주시면 좋겠다. 네. 그래도 날마다 주민분들 뵙고 말씀 듣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고요. 제가 민간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합시다라고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해서 개선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내년 예산안 심사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앞서 지난 본회의에서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그리고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조례와 중구 지속 가능한 발전 협의회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이 조례들은요, 구청장 역전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데, 주민 참여나 마을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그리고 기후 재난 대응 관련 조례였던 것으로 아는데요. 2025년도 예산도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 의회는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낸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네. 그걸 보완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요. 주민자치회는 우리 대전 전체에서 중구만 못하고 있는 것도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도 철회하라고 요청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예산 심사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존중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게 불가피한 이게 꼭 실행돼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인 점에 대해서 의원들께 좀 더 열심히 설명드리고 다시 일부 수정을 해서라도 꼭 추진되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네. 청자님께서는요, 특히 주민소통 강화 그리고 주민 참여 확대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후보 당시에도 1호 공약으로요, 동장 주민 추천제를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그게 주민들이 후보자를 심사하고 투표해서 뽑으면 이제 구청장에 추천하는 구조인데요.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현재 구조 속에서 동장을 초빙할 수 있는 주민위원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후보자의 면접도 하고 네. 추천하는 절차를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좀 곧바로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했으나 조례가 좀 잘 안 돼서 우리 중구청장 지침으로 좀 해야 되거든요. 네. 하반기쯤 돼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중구는 특히요, 낙후된 곳이 많은데,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많습니다. 신속 통합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도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제일 많은 70군데가 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재개발 사업하면 민간의 이권 사업으로 자꾸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민간 주도 공익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과 토지를 출연 재산으로 내서 공동조합을 만들고 일정한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는다면 찬성을 얻는다면 공익적 사업을 할 권한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철거하고 새로 질 수 있는. 그래서 이 민간 주도의 공익사업다운 사업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뒷받침할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민원들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쪽의 민원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신속하게 민원을 접수하고 철회해 주는 일도 하고 또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도 하는 신속 지원팀을 조직 개편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네.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시는 조합장님들 제가 면담도 하고 협의회를 만들도록 제가 권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점이 다른 조합에서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고 저런 문제는 또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네. 동료 컨설팅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래서 뭐 그런 자리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거든요.
한편으로 또 이 추진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따로 한번 집단적으로 만났습니다. 당신들끼리도 협의회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겠다. 추진도 지원하고 반대도 지원하겠다. 그럼 얼핏 보면 모순된 것 같지만 끝없는 쟁송으로 해서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는 문제는 빨리 매듭 짓겠다라는 뜻이고요. 민간이 주도하되 공공적 사업 성격을 뚜렷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 중심주의 그리고 행정은 그걸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정상적인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재개발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많아질 경우가 좀 걱정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중구 지역의 재개발은 분양이 안 돼 이렇게 되면 낙인 효과가 있어서 어렵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조정과 조율은 당사자들이 조합 측에서 스스로들 해나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사자 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대안들이 만들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 참여 상호 보완을 통해서 더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의견을 내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중구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 정도 됩니다. 노인 복지 사업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 마련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죠? 네, 우선 이제 우리 한국에만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경로당 노인정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노인정이라는 커뮤니티 공간이 없는데 한국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우리 너무 노후되거나 불법 건축물을 쓰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20군데가 넘게 130억 넘게 들여서 일부 개축들 쭉 했고요. 아직도 부족한 시설 개선 사업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사회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어우러지지 않으면 정신 건강에 또 굉장히 안 좋고 뭐 그렇죠. 안 좋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도 좀 늘리고 부식비 지원 또 경로당 회장님들 등의 활동비도 좀 지원하는 걸 늘리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로당을 가지 않는 세대도 또 있으세요. 네, 70대가 넘으시는 분은 경로당을 이용하고 70대 이전의 은퇴자들은 경로당을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데 가기도 마땅치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층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위한 시니어 영화관, 추억의 다방 같은 걸 넣는 어르신 놀이터를 네. 1호점을 이제 내년 봄이면 개관해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제일 마음 아픈 것은 종이 쓰레기를 모으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그거라도 해야 소득이 생기고 생활해 나가시는 분인데요. 어제 아침에도 제가 종이박스 힘들게 끌고 가는 종이박스 같이 들어드리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종이 쓰레기를 줍는 분이 아니라 자원 재활용 활동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를 만드는 고민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원 재활용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어서 환경 문제, 기후 문제 해결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행정복지센터 앞에 AI 투명 페트병 무인 해수기를 설치하셨다고요? 어떤 네, 겁니까? 전체 다 한 건 아니고요. 우리 이제 페트병 중에도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률이 높습니다. 색깔이 들어간 거는 좀 어렵고 그런데 그냥 다 버리고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해서 재활용의 의미가 없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명 페트병을 반납하면 일정에게 포인트를 주고 그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인 회수기를 4군데 만들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용률이 높고 반응이 높으면 투명 페트병만 분리수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리수거나 재활용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모든 동으로 좀 점차 확대하려고 하고요. 또 찾아가는 차량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활용의 가치와 의미를 교육 효과도 있게 하고 하는 걸 통해서 동별로 찾아가서 재활용 수거 사업도 하는 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시간이 벌써 많이 되었는데요. 내년 구정 목표 세우셨을 텐데 어떤 겁니까? 구정 목표는 제가 취임할 때 세운 기분 좋은 변화, 네. 모두가 행복한 중구죠. 근데 내년에 이제 특별하게 제가
우리 구민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또 공직자들에게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것은 젊은군사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네. 절실히 묻는다. 젊은 근사. 음. 가까운 것부터 생각한다라는 건데 그 시정복 선생이 생각 사자를 실천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시거든요. 그래서 절실히 묻되 가까운 것부터 실천해보자. 우리 중구가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바꾸는 것은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갖되 꼭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실천해보자. 뭐 이런 다짐으로 내년 한 해를 맞이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중구민들에게 말씀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의 구청장 김재선입니다. 라고 인사드리는데 제가 여러분의 구청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일을 잘했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슴다운 머슴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머슴으로 잘 부릴 수 있도록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견해 주시고 질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건강과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빌겠습니다. 네. 중구청장 이제 9개월 정도 하셨는데요. 임기 끝나고 나면 다음 행보는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 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많이 배워야 되는데 끝나고가 무엇인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다르게 일하는 중구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재선 중구청장이었습니다. 인터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